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고등학교 때 우리 장난감이었던 주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혜주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20년 전 그녀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참고 있던 혜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누구인지를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동창회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혜주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바라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혜주는 올해 38살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항상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여자였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혜주에게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혜주는 아직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장미라, 오유진, 최설인. 그 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숨이 막혔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어느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혜주는 교실 한 구석 자기 자리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이게 뭐야? 냄새 나는데? 설인이 혜주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혜주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그거 내 거야. 돌려줘. 하지만 설인은 비웃듯 웃으며 도시락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미라와 유진도 킥킥거리며 따라갔죠. 혜주는 급히 뒤를 쫓았지만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주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온통 뒤섞여 있었죠. 설인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내 거였어? 미안, 실수였어. 그러면서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미라와 유진도 옆에서 킥킥거리기만 했습니다. 혜주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통에서 도시락 통만 꺼내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가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보니 책상 위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왕따, 못생김, 냄새나는 글씨가 빨간 매직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황급히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려 했지만 매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혜주야, 왜 책상이 그 모양이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꾸짖는 듯 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치울게요.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교단으로 올라가셨죠. 교실 뒤편에서 설인이 유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지?
쟤 아무 말도 못해. 유진도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 호구네. 혜주는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책상을 필사적으로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국어 시간에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혜주가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 앞에 섰을 때 미라가 갑자기 혜주의 책상을 발로 툭 찼습니다. 혜주가 정리해둔 자료와 노트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 다리가 삐끗했어. 미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혜주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자료를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발표는 엉망이 되었고 선생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다음부턴 신경 써. 혜주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혜주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지금,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지 말까? 혜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혜주는 20년 동안 그 아이들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동창회는 물론 SNS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주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하며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림전자라는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혜주는 그곳에서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책상 아래에 공책을 숨겨두고 몰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남아 선배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팀에서도 혜주를 믿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주 씨,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선배들의 목소리에는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혜주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도연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때는 준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죠. 혜주는 잠시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동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여러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베이지색 가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이 괜찮을까? 혜주는 다시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회색 니트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또 넣었습니다. 결국 처음 고른 베이지색 가디건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준 가방이었지만 혜주는 아껴두고 잘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주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혜주야. 넌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혜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또 옛날처럼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혜주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림호텔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혜주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혜주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혜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혜주는 20년 만에 그 아이들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림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혜주는 호텔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가 왠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도어맨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혜주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혜주는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혜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과 검은색 바지,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너무 수수한 건 아닐까? 혜주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스카이라운지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운지 입구에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고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혜주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로 왔습니다. 아,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혜주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넓은 홀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혜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정혜주 아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주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봤습니다. 장미라였습니다. 미라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혜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미라야.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진짜 왔네?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때 옆에서 오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혜주야, 여전히 그 스타일이네? 유진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너희도 잘 지냈지? 그때 최설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설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주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정말 용기 있네. 여기까지 오다니. 세 사람은 혜주를 빙 둘러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주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미라가 혜주의 가방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 어디 거야? 요즘은 그런 스타일 안 유행하는데. 유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은 다들 명품 들고 다니잖아. 혜주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들고 다녀? 서리는 혜주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촌티나는 옷이네. 그새 패션 감각이 하나도 안 늘었네. 혜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혜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주야. 혜주가 고개를 돌리자 박선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혜주의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준 사람이었죠. 선영은 혜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나 너 찾았어. 선영의 따뜻한 손길에 혜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라가 선영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박선영도 왔네. 둘이 아직도 붙어 다니는구나. 선영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미라야. 여전히 말투가 곱지 않네. 미라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농담이야, 농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선영은 혜주의 손을 잡고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혜주야, 저쪽에 자리 있어. 가자. 혜주는 선영을 따라 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와 유진, 서린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 완전 용기 하나는 대단해. 에이, 그냥 무시하자. 어차피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 혜주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혜주야, 신경 쓰지 마. 쟤네는 원래 그래.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괜찮아. 하지만 혜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물 한 잔을 혜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 긴장 풀고. 혜주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맡은 동창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 추억도 나누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주는 손을 모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몇몇 사람들을 지목하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장미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요즘 방송 일하고 있어요. 케이블 채널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와,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유진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유진도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사업하는 거 돕고 있어요. 남편이 무역회사 운영하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인의 차례였습니다. 최설인 씨는요? 설인은 여유롭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인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회자가 혜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혜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혜주에게 쏠렸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혜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역시 별거 없네. 유진도 낮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왜 왔대? 설인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불쌍하다. 혜주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손으로 물잔을 잡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혜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주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구나. 혜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혜주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혜주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유진, 설이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시선은 계속 혜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혜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선영이 혜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주야, 밥 좀 먹어.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혜주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 이따 먹을게. 혜주는 작게 대답하고 물잔만 들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미라 씨.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시절 생각 많이 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그때가 좋았지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미라는 혜주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매일 붙어 다니고 장난도 많이 치고 미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친구.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혜주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참 많이 웃었죠. 맞죠, 유진아? 설이나? 유진과 설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저 사람들 그냥 무시해. 손에 든 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여전히 홀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추억이 많이 나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혜주에게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연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선영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혜주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혜주야, 오랜만이다.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유진은 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혜주야, 너 지금 뭐하고 살아?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그게 뭔데? 직장 다녀? 응, 회사 다니고 있어. 혜주의 대답에 유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 들어봤을 만한 곳이야? 혜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비웃음을 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인가 보네. 아직도 힘들지? 그 말에 혜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혜주는 열심히 살고 있어. 유진은 선영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에이, 나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때 미라와 설인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혜주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 혜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혜주야, 결혼은 했어?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했어.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 진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혜주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이상한 오해를 살 것 같았습니다. 회사원이야. 혜주의 짧은 대답에 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구나. 남편 월급은 얼마나 돼?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설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친구들끼리 뭘 그렇게 숨겨. 우리는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유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서로 다 알잖아. 혜주만 숨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남편도 오늘 안 데려왔네? 바빠? 혜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일이 있어서.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바쁘구나.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에 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장미라. 그게 무슨 말이야? 미라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 그냥 궁금해서.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 설인이 혜주의 가방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혜주야, 그 가방 진짜 오래된 거 아니야? 언제 산 거야? 혜주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샀어. 유진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와, 그럼 진짜 오래됐네. 요즘은 시즌마다 새 거 사는데. 미라가 자기 핸드백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새로 샀어. 200만 원짜리야.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설인도 자기 가방을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나는 이거 300만 원 주고 샀어. 명품은 역시 비싸야 제맛이지. 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진이 혜주에게 물었습니다. 혜주야, 너는 명품 안 사?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그 질문에 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왜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해? 미라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설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친구잖아.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지.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녀들의 표정에는 전혀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동창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장미라 일행이 또 누구 괴롭히는 거 아냐? 쟤네 원래 그랬잖아.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혜주는 벽 쪽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혜주의 옷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혜주야, 옷도 좀 너무 수수한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좀 화려하게 입잖아. 유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동창회인데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오지. 설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옷도 새로 맞춰 입었는데. 세 사람은 자기들끼리 옷을 자랑하며 웃었습니다. 혜주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지만 미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벌써 가려고? 우리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네. 우리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네. 설인이 혜주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아직도 우리만 보면 주눅 들지? 그 말에 혜주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복도에서,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항상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 혜주야.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선영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너희 지금 하는 짓이 뭐가 다르냐? 학교 때랑 똑같잖아. 미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그냥 장난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유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친구들끼리 이 정도는 괜찮잖아. 설인이 혜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우리 미안해.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하지만 그 사과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혜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참지만은 말자.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혜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 얼굴 잘 봐두려고. 그 말에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을 왜 봐도 무슨 소용이 있다고. 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불편했는지 설인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에이, 심심하다.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가자. 미라와 유진도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자 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익숙해. 하지만 혜주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뜬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이 돌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웃음소리도 시끄러워졌습니다. 미라와 유진, 설이는 자기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특히 설이는 얼굴이 많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설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설인아. 괜찮아? 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설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내가 제대로 한턱 낼게. 설인은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젊은 남자 웨이터가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설인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와인 뭐예요? 그거로 한 병 주세요. 웨이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가장 고가의 와인은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입니다만 가격이. 설인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와요. 웨이터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님, 이 와인은 1,000,000원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1,000,000원? 와인이 1,000,000원이라고? 유진이 설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최설인. 너 미쳤어? 1,000,000원짜리 와인을 왜 시켜? 미라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정신 차려. 그건 너무 비싸. 하지만 설인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오늘 내가 큰맘 먹고 쏘는 거야. 다들 나 무시하지 마. 설인은 웨이터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빨리 가져와요. 시간 없어요.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웨이터가 사라지고 테이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돈 있어? 1,000,000원 낼 수 있어? 설이는 가방을 들어 보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카드도 있고 다 있어.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취소하자.
하지만 서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 오늘 제대로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잠시 후 웨이터가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긴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짙은 보라색 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에는 금색 라벨이 붙어 있었고 빈티지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병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1982년산 프랑스 보르도 와인입니다. 한정 생산된 귀한 와인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쳐다봤습니다. 서린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맞지? 이게 바로 품격이야.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 서린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직접 따를게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와인은 매우 고가이니 제가 따르는 것이. 하지만 서린은 벌써 병을 낚아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서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을 흔들며 잔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 와인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번졌습니다. 아! 서린이 놀라 병을 더 기울이는 바람에 와인이 더 쏟아졌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아! 조심해. 미라가 급히 냅킨을 잡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와인이 절반 이상 쏟아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서린이 당황한 나머지 와인 잔 하나를 팔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린의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서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이건. 미라가 서린을 붙잡으며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친구가 실수를. 웨이터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와인을 이미 개봉하셨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다 내야 한다고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라가 서린을 돌아보며 다그쳤습니다. 야, 최서린, 너 돈 있다며? 어떻게 할 거야? 서린은 가방을 뒤지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카드를 주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서린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카드가 다 안 된대. 1,000만 원짜리 와인 시켰다가 못 내는 거래. 유진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돈도 없으면서 왜 시킨 거야? 미라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우리 보고 나눠내라는 거야? 서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내야 돼? 너도 같이 마셨잖아. 야, 시킨 건 서린이잖아.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놀라 혜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혜주야, 뭐 하려고? 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혜주는 천천히 서린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혜주에게 쏠렸습니다. 미라가 혜주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혜주, 너 뭐하러 왔어? 혜주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웨이터는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는 검은색 메탈 카드였습니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이 있었고 엠보싱 처리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웨이터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웨이터는 공손한 태도로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결제가 순식간에 승인되었습니다. 웨이터가 더욱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라와 유진, 서린은 입을 벌린 채 혜주를 쳐다봤습니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유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카드, 블랙카드 아니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주는 카드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조심해.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서며 혜주를 붙잡았습니다. 야, 정혜주, 그 카드 어디서 났어? 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카드야.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무슨 블랙카드를 가져? 서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빌린 거지? 아니면 훔친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혜주가 건넨 블랙카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혜주의 팔을 붙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야, 정혜주, 그 카드 진짜 내 거 맞아? 서린이 혜주에게서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서린은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영문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JUNGHAJU.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카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혜주 이름이네.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빼앗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혜주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혜주에게 던지듯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혜주는 카드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분수에 맞게 행동해.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다 지금처럼 망신당하지 말고. 그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카드 진짜 블랙카드 맞아? 정혜주 이름이 박혀 있었대. 완전 반전이네. 미라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혜주에게 저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나한테 분수를 운운해? 미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유진이 놀라 말했습니다. 야, 미라야. 하지만 미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라는 물잔을 혜주의 얼굴을 향해 확 들이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차가운 물이 혜주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가디건을 적셨습니다. 혜주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물에 젖은 혜주의 얼굴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한 거야? 선영은 황급히 냅킨을 집어 혜주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선영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혜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미라는 빈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유진도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에이, 물 좀 맞았다고 뭐 어때? 닦으면 되지. 서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미라가 왜 저래? 완전 학교 때랑 똑같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물을 닦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혜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혜주였다면 울면서 도망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어. 미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봤는데?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라와 유진, 설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세 사람은 움찔했습니다. 선영이 혜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우리 나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도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림그룹 회장이래. 여기 왜 온 거야? 남자는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혜주였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 젖은 머리, 축 늘어진 가디건.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주는 그 남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자가 혜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주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라와 유진, 설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왜 혜주 이름을 불러? 설마. 선영도 놀란 표정으로 혜주를 쳐다봤습니다. 혜주는 남자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혜주 남편이라고? 한림그룹 회장이 혜주 남편? 말도 안 돼. 남자는 혜주의 젖은 얼굴을 보며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내 아내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까?
그 한마디에 미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진과 설인도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창회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미라를 붙잡았습니다. 설이는 벽에 기대선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흰색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혜주의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더 일찍 올걸.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혜주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는 재킷을 벗어 혜주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이 혜주를 감쌌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저 두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이 같아. 회장님이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혜주가 정말 행복하게 산 거였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주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도연은 혜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태블릿 가져와. 비서가 즉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몇 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사람들을 훑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위층 VIP 라운지에서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떨며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설이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설인이 술에 취해 와인병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와인이 테이블에 쏟아지고 잔이 깨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당황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 다음은 혜주가 조용히 일어나 블랙카드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라가 블랙카드를 빼앗아 확인하는 장면. 혜주가 차분하게 앞으로는 본인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미라가 분노하며 물잔을 집어 혜주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장면. 모든 것이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완전히 폭행이잖아.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정말 악질이네. 미라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저장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미라는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미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 벽이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미라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미라는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까? 미라는 입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학교 때도 그랬다는 거야? 그럼 학교 폭력이었던 거네. 완전 문제 있는 애들이었구나. 도연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여줘. 비서가 또 다른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점심시간 미라와 서린이 혜주의 도시락을 빼앗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혜주가 따라가며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앞에서 멈춰서는 혜주. 잠시 후 세 명이 웃으며 나오는 장면. 혜주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영상. 교실에서 혜주의 책상에 낙서가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혜주가 필사적으로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는 모습. 손이 떨려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미라와 유진, 서린이 비웃으며 쳐다보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국어 시간 혜주가 발표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가 혜주의 책상을 발로 차는 장면. 자료가 바닥에 쏟아지고 혜주가 엎드려 죽는 모습. 교실 아이들이 웃는 장면. 네 번째 영상. 복도 구석에서 세 명이 혜주를 둘러싸고 뭔가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혜주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혜주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 혜주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장면.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6개의 영상이 차례대로 재생되었습니다. 모두 미라, 유진, 서린이 혜주를 괴롭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완전 학교 폭력이잖아.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악질이었네. 나도 그때 봤었는데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장난이 아니었잖아. 완전히 괴롭힌 거지. 홀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미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모두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의 증언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고 오늘도 똑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미라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혜주를 돌아봤습니다. 혜주는 여전히 남편의 재킷을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도 축축했습니다. 도연은 혜주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도연은 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혜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혜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창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어? 혜주 정말 사랑받고 사네. 부럽다 진짜. 도연은 다시 고개를 들어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림그룹 회장 하도연입니다. 그는 혜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 정혜주입니다. 홀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말 회장 부인이었어. 완전 반전이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라, 유진, 설인 앞에 각각 한 장씩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한 법적 검토 자료입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미라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문서를 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설이는 문서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은 다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들의 직장, 사업, 인간관계. 도연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도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설이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혜주를 부드럽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함께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혜주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진, 벽에 기댄 설인,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혜주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홀을 빠져나가자 뒤에서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혜주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완전 몰랐네. 앞으로 저 세 명 어떻게 되려나. 선영은 혜주를 따라 나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주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혜주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홀 안에 남은 미라와 유진, 설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 학교 때부터 문제였네. 오늘 완전히 망신당했네. 세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 혜주의 블랙카드, 그리고 스크린에 재생되던 학교 폭력 영상들. 미라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방송국 PD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라 씨, 긴급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방송국 본부장에게서였습니다. 장미라 씨, 중요한 일이 있으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PD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PD.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 오늘 아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프로그램 광고주 중 한 곳에서 광고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갑자기요? PD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광고주가 한림그룹 계열사입니다. 미라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른 광고주들도 계약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PD님, 제가 설명을. 하지만 PD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라 씨, 당분간 프로그램 출연 중단입니다. 정식 공지는 오후에 나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 완전 충격이었어. 장미라, 오유진, 최설인 진짜 학교폭력 가해자였네. 정혜주가 한림그룹 회장 부인이었다니. 나도 당시에 좀 이상하다 싶었어. 앞으로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미라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유진의 집에서도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제 동창회 갔다 왔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림그룹에서 우리 회사 거래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유는 파트너사 신뢰도 문제라고 하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어제 뭐 한 거야? 유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유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동창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혜주에게 물을 부은 장면, 도연이 등장하는 장면, 학교 폭력 영상이 재생되는 장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완전 악질이네. 학교 폭력. 가해자는 죗값 받아야지. 한림그룹 회장 부인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해. 남편은 휴대폰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판이야. 유진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집에 있어. 밖에 나가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설인은 아침부터 투자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설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맞지? 학교폭력 가해자였대. 한림그룹이랑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서리는 애써 무시하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서린 대리,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대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대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요 고객사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한림그룹 계열사입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대리가 관여한 프로젝트는 모두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대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연락하겠습니다. 서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 동창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화제입니다. 화면에는 동창회 영상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라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 본부장에게서였습니다. 장미라 씨 프로그램 하차 결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오전입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유진은 집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옷,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나, 우리 어떡하지? 서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방송 잘렸어. 광고주들도 다 빠지고. 미라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남편한테 쫓겨날 것 같대.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혜주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20년 동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죗값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미라는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서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도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하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미라 씨는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은 악의적인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방송에 나온 게 말이 돼? 당연히 잘려야지. 이제라도 퇴출된 게 다행이야. 미라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를 걸으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라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TV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아. 학교 폭력 가해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녀? 미라는 주문도 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했던 방송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보이는 38살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들어 에이전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광고 제안들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계약 해지를 검토 중입니다. 대표님, 제발. 하지만 대표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 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송사도 캐스팅하지 않을 겁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유진의 집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하는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 하지만 남편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바빠. 남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제발 나 좀 봐줘.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 어쩌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한림그룹과의 계약이 완전히 끊겼어.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거래처 30%가 한림 계열사였어. 여보, 미안해 내가. 회사가 망할 지경이야.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고. 남편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졌어.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협의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설인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택되기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최설인 대리 인사위원회 결정이 났습니다. 설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온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동료들은 설인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피해봤는데 고객사 몇 개나 날아갔어. 빨리 나가는 게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이지. 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옛 팀장을 마주쳤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팀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회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앉아 백미러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설이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던 방송인 장모 씨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미라는 TV 속 자신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봤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은 남편이 나간 빈집에서 혼자 뉴스를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이는 짐을 싸다 말고 뉴스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보니 통장 잔액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끊긴 지 일주일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이혼 협의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이는 구직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온통 악의적인 기사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디를 취직하겠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혜주한테 한 짓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20년 전 혜주에게 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세상은 결국 공평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주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거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남편 도연이 옆에 앉아 해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도연은 해주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해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후련해. 도연은 해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뎌냈어. 해주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해주 씨 계십니까?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해주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은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해주가 보였습니다. 해주는 서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린은 해주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서서 서린을 지켜봤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주야. 서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나 정말 망했어. 서린은 고개를 들어 해주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 데서도 나를 안 받아줘.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회장님한테 말 좀 해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주는 서린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해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바뀌지 않아. 서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해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하는 게 진짜 사과야. 서린은 고개를 들어 해주를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해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봐. 해주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매일 그 기억과 싸웠어. 서린은 고개를 더 낮췄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두려웠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었어. 해주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아? 서린은 바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주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해주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싶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짓 하지 마.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부터 바로 세워. 해주의 말에 서린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해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묶여있고 싶지 않아. 도연이 해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자.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해주와 도연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해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도연이 해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도연은 해주를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묶였던 게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아. 혜주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혜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옆에 있어줘서 지켜줘서. 도연은 혜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난 내 남편이잖아. 혜주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봤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신입교육 담당이었잖아. 혜주는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겸손했어. 회장 아들인 줄 꿈에도 몰랐지.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아. 그냥 견뎌낸 거야. 도연은 혜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견뎌낸 것도 강함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혜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 혜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도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처럼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혜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일. 도연은 혜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도연은 혜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자. 혜주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혜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도연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그렇게 혜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돌고 돕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혜주는 20년의 고통 끝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혜주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결국 공평합니다. 혜주가 20년을 참고 견딘 끝에 찾은 평화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지더라도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